Good afternoon. Thank you for 안녕하십니까. 좋은 staying 오후입니다. to this 네, last 지금 늦은 session.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세션을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NIH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NIH가 미국의 혁신적인 연구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IH가 전반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IH는 19세기 말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단 하나의 방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주로 연구를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확장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세계 2차 대전 이후로는 더욱더 이 확대가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다양한 의회 법안을 통해서 NIH를 확대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연구를 했는데요. 지금은 보조금을 수여하는 역할을 다양한 대학교에 그리고 다양한 연구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NIH의 예산은 2023년 492억 달러입니다. 현재 NIH는 27개의 산하기관을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한 자체 자금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NIH는 연방 시스템과 그 주 정부와 맺는 연방 시스템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NIH의 임무는 유기체 본질과 행동에 대한 기본 지식 함량과 해당 지식을 활용하여 건강을 향상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질병과 장애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근본적인 기본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NIH의 기여를 중개의학 아니면 바이오텍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NIH는 기본적으로 기초 지식 함량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NIH는 자체적으로 연구를 예전에는 수행하다가 지금은 다양한 연구기관이나 학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NIH 기금의 약 84%는 원외 연구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PO1, R1 등등의 연구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30만 명의 연구원들이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NIH 예산의 10%, 50억 달러 정도는 이제 NIH 캠퍼스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저와 같은 NIH 산하에 있는 원내 연구자의 지원을 위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NIH는 기본적으로 혁신을 위한 기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좋은 아니면 탄탄한 기초 연구 없이는 중개과학이나 중개의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이나 이상의 응용 기술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NIH에서 하는 연구는 임상 지원을 많이 받진 않을 수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CRISPR의 예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CRISPR는 이제 미생물에 대한 연구였는데요. 면역체계, 박테리아의 면역체계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체 건강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유전자 프로젝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은 생물학 관련된 특허 출원과 관련된 것 수도 있고요. 최초의 다학제적인 대규모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내성이 없는 수준까지도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돈만 쓰는 거다라고 반발을 했지만 지금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달리 생각을 하죠. 그래서 뒤에 약간 뭐뭐학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One way to measure this is, how much, had achieved. 그렇기 때문에 the top, achievements, Nobel Prize, and how many. 뭐 노벨상 수상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2022년 기준으로 169명의 연구원들이 NIH 산하에 존재를 하거나 아니면 NIH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총 101개의 노벨상을 수상하거나 공동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들어보셨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의학뿐만 아니라 물리와 화학 노벨상도 많이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NIH 레스커상 수상자는 214명으로 원외 연구원 및 원내 연구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NIH 연구는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요, 사회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NIH 기금은 2021년에 약 940억 달러의 경제 활동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And also another way is look at the GDP. 그리고 GDP에 대한 기여도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NIH 지원 연구는 매년 미국 GDP의 690억 달러 이상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IH 산하기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허 출원과 관련해서 또 많은 성과가 있는데요. 수치가 물론 변동되긴 했지만 평균적으로 한 개의 특허가 NIH 지원금 2건당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NIH 자금 1억 달러가 76개의 특허 출원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관련해서 아니면 기대 수명과 관련해서 1970년에서 2020년 사이에 미국 기대 수명은 7년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사망률은 35%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지놈 프로젝트 부분이 이제 저의 주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간 지놈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8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글로벌한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6,500달러의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을 어느 분께서 개선을 해보셨는데요. 인간지능 프로젝트 관련한 투자 수익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1달러당 5달러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ROI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능 프로젝트는 기술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니면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인간 지놈 시퀀싱을 했었는데요. 예전에는 굉장히 비용이 비쌌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100만 개 이상의 시퀀싱을 $1,000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최초의 인간 지노미 시퀀싱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최대 1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고요.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수년, 12년까지 걸려서 했어야 됐는데요. 지금은 비용이 $1,000 미만이고 며칠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놈을 동시에 시퀀싱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1,000배나 될 수 있었다. 20년 안에 1,000배나 비용 절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NIH에서는 기초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또 중계 과학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통해 나온 산출물들은 잘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으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적 재산권이 만약에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연구에 대한 좀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연방 기금 연구 프로젝트에서 발명하는 발명품은 연구비 수혜자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특허 보호를 위해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arising from federally funded research projects. 연방에서 기금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발명품은 수혜자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발명품은 정부 기관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부에서 라이선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일을 하진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NIH에서는 지적재산 사무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술 이전 관련된 부분을 관장하고 있고요. 원내 과학자와 광범위한 과학 커뮤니티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이라 라이선스 계약뿐만 아니라 자재 이전 계약도 관장하고 있습니다. 벡터나 항체 아니면 다양한 모델 등에 대한 이전 계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퀘이다라고 하는 게 협력 연구 개발 계약인데요. 이런 계약을 서명해서 협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정말 다양한 특허가 출원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공개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특허도 다 나와 있고요. 또 코로나 백신도 개발을 했고요. 또 파이플로마 바이러스 관련된 연구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NIH에서 암 관련된 연구도 수행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NIH가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NIH가 중계과학에 보다 더 관여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2012년에 국립중계과학촉진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10년 정도 전에 소위 말하는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초과학과 업계를 중개하는 역할을 보다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개의학을 보다 더 가속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ARPA-H라는 것도 있습니다. DARPA에 대해서는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ARPA-H는 의료고등연구계획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DARPA,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ATS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굉장히 민첩하고 빠른 결정을 내리고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고 또 중개과학 부분도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혁신적인 활동 그리고 투명성 높고 민첩성 높은 활동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 조달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프로그램 매니저가 우선은 식별이 되고요. 프롬 관리자들은 핵심 영역을 식별하고 또 문제 틀을 만들고 역동적인 팀을 구성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모든 작업은 다 측정되고요. 평가되어서 최상의 솔루션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이고 민첩하고 책임감 있고 투명하고 대담합니다. 그래서 ARPA-H의 첫 번째 프로그램은 골관절염의 조직 재생을 위한 새로운 혁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관련된 자료를 많이 보실 수도 있는데요.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시다면 자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발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폴류 연구부소장님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이스라엘의 첨단 바이오 혁신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혁신에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일단 첫 번째로 교육 체계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육 체계는 여기 대학만을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어우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교육 체계야말로 수익성이 가장 높은 사회의 투자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시스템은 호기심을 권장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질문을 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아이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코로나 시기에 쉴드를 쓰고 똑같은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교실 풍경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다르죠. 선생님을 다들 바라보고는 있지만 정말 각기의 반응이 굉장히 다르고 어떻게 보면 각각의 독립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독립적인 사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또 중국의 교실 풍경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똑같은 형식으로 밥을 먹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사진을 보시면요. 아이들은 질문을 하도록 선생님들이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심지어 선생님이 틀렸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스타트업 강국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첨단 기술 부문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일단 이스라엘을 다른 문화권과 비교를 했을 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팔로워들이 아닙니다. 서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고하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스타트업들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생태계가 우수한 대학과 높은 수준의 기초 연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폴류 박사님께서 NIH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 그런데 연구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새롭고 가치 있는 과학적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 와이즈만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과학자를 고용하는데 이 과학자들은 지식이 풍부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사실은 저희는 그분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그다지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어떤 연구를 할 건지는 개개인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저희는 맡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고 수준의 인적 및 물리적 인프라를 제공하고 또 과학자로 하여금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학뿐만이 아니라 그 첨단 과학에 있어서의 위험 감수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의 자유를 저희는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와이즈만 연구소는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교육 측면에서 저희의 공헌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정말 전 세계적인 수준의 마스터와 PhD 그리고 포스닥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초과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기초과학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생명공학 관련 혁신은 대부분 학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팩트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2022년 졸업생들의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매년 저희는 대략 한 120명 정도의 신규 PhD 그리고 한 180명 정도의 MSC를 배출하는데요. 이 과학 관련된 그 PhD 그 학생들은 이제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과학 연구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기초과학 연구를 하면은 결국 기술 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류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기술 이전을 우수한 방식으로 하려면 효과적이고도 전문적인 기술 이전 운영 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이 기술 이전이라는 걸 하나의 전문 지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 와이즈만에서는 저희 와이즈만 같은 경우에는 1950
1959년부터 기술 이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에서는 IP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저희 와이즈만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초과학, 굉장히 우수한 기초과학 연구를 할 수만 있다면은 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저희가 응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보건과 관련된 그 기술들이 기술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실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술 및 특허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라이센싱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와이즈만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요. 저희가 생산해내는 그런 지식과 기술을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이제 외부 기관이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허 없이도 발명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생태계를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 이전에 있어서 다양한 난제들이 있습니다. 학계 측에서 업계로 기술 이전을 할 때에는 사실은 그 줄 사이에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 기술 이전이 어렵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학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초기 그런 기술들을 초기 단계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데요. 이것이 업계로 가기 전에도 그 죽음의 계곡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기술들이 너무 기초 수준에 아직 있기 때문에 초기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투자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도구를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단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설립이 되어서 스타트업들을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외에 이제 또 민간 투자들도 있고요. 정부가 그냥 돈을 퍼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는 우선 인큐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 단계의 기술들을 인큐베이션 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들이 있고요. 정부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출자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민간 투자도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엔젤들이 있습니다. 엔젤 투자자들이 있죠. 보통 젊은이 같은 경우에는 벤처를 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저희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용인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모험가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모습을 보시면요, 뭐 그게 뭐 도로 교통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와이즈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좀 잠재력이 있다라는 기술을 가지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이제 이정표 마일스톤을 이루게 되면은 이것이 업계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은요, 실패는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큰 참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경험을 쌓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야잭이라는 캐릭터가 나왔는데요. 야잭은 항상 넘어졌습니다. 근데 야잭은 넘어질 때마다 항상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쓰러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인 거죠. 자, 와이즈만은 정말 예전에 이 예다라는 기술 이전 기업을 만들었는데요. 다양한 성공 사례를 제약 분야에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의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1996년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데요. 코팍손이라고 해서 다발성 경화증을 대상으로 하는 약품이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된 뭐 엠브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 동일하게 또 아까 밑에 보시면은 다발성 경화증을 다루는 아보넥스도 있고, 그 다음에 휴미라라고 해서 2002년에 출시가 된 이 시약품이 있는데 정말 베스트셀링 약품입니다. 최대 연간 매출을 약 200억 달러 정도 가까이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얼비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암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있는데요. 백티빅스와 엘비투스 그리고
에스카타 길르앗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제 특허를 출원을 했고요. 1992년에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 특허를 출원을 했던 것들이 아직까지도 유효하게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장에 출시를 한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규모를 보자면은 360억 달러의 규모의 그런 연간 판매량을 글로벌 매출액을 저희 예다의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자, 그리고 저희 첨단 기술 분야의 이스라엘 경제 기여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이스라엘 수출한 약 50% 가까이를 첨단 기술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 기업은 GDP의 15%를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공적인 혁신에 있어서 주요 요소란 무엇일까요? 일단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교육 시스템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저희는 이 기술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이 교육 시스템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육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지 이는 미래를 위해서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가르칩니다. AI와 어떻게 함께 협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요. 그래서 저희는 질문하고 권위자에게 도전을 하고 브레인스토밍하는 것을 강조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용인하고 또 분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또 비균질적인 사회입니다. 정말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커뮤니티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 측면에 있어서 너무나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고 적절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위험을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냥 돈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 이 민간 기업과 함께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투자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엔젤 기업이라든지 또는 심층적인 투자자 커뮤니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후츠파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말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글로벌 사고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 시장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사고를 가지고 글로벌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에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이오 산업에 대한 더 많은 전문 지식과 특히 후기 단계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초기 단계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후기 단계에 대해서는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최 측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연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폴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기초 과학의 필요성입니다. 기초 과학이야말로 혁신과 경제적 번영의 견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독일, 프랑스 그리고 영국에서 노벨 수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계 2차 대전 이후를 보면 한 10년 정도 지났을까요? 노벨 수상자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이 유럽을 앞지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주요 요소가 있습니다. 바니바 부시라는 MIT의 엔지니어링 학과장님께서 계신데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워싱턴으로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게 어떻게 보면 이 과학 인프라를 미국에서 어떻게 재구축할 수 있느냐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정말 끝이 없는 프론티어 과학이라는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논문에 담긴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기초 과학이
이러한 경제적인 번영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근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연사분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죠. 여기까지만 해도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세 번째는요. 결국에는 이 기초 과학을 서포트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 뭐 이거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네 번째 포인트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부의 책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기초 과학을 서포트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보고서를 발간을 하시고 그 보고서가 백악관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악관이 바로 이를 거부하더라고요. 그리고 1950년에 트루만 미국 전 대통령이 미국 과학재단을 결국 설립하게 됩니다. NSF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박사님께서 작성하신 그 보고서가 바로 이 NIH를 오늘날 그 현대적인 기관이 되도록 그 이끈 가장 큰 역할을 했고 또 나사의 탄생에도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 NSF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그 기초 과학을 서포트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관이야말로 모든 그런 과학과 관련된 그런 학제 부문을 펀딩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러한 NSF의 성공은 다른 기관의 창립으로 이어졌습니다. 폴 륜님께서 또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성공은 결국 컴퓨터 공학의 발전으로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학 연구의 그 85%는 1950년대 이제 1960년대부터 이어졌던 모든 이제 컴퓨터 공학에 관련된 프로젝트 85%는 이 NSF가 펀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팩트들을 그리고 또 역사를 조금 어느 정도의 토킹 포인트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정말 다양한 얘기들을 저희가 앞으로 남은 1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또 발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와이즈만 연구소와 이스라엘 사례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셰비즈 박사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한국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혁신들을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키스트 원장인데요. 그 NIH의 그 폴유 부수장이라든지 와이즈만 세베스 전 예다 이사장님 그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이직 사이언스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그 와이즈만의 경우는 그 뭐랄까 이 교육을 강조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 2차 대전을 연합군이 그 패배에 직전에 놓였을 때 이 버니바 부시가 그 레이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역전시킨 그런 대표적인 혁신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이 오늘날 그 경제 10대 대국에 오기까지는 사실은 기초과학보다도 주로 제조 기술이죠. 다른 선진국의 기초과학, 기초 원천 기술을 갖다가 제조업으로 지금 성공한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키스트가 66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때 18명을 미국에서 계신 박사님들을 초청을 할 때 너희들 노벨상을 받으려면 오지 말아라.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위해서 일해달라. 그래서 원래 그 바텔 연구소를 벤치마킹한 게 결국은 우리나라의 산업화의 주역으로 지금까지 해왔고 제가 원장이 되면서부터는 진짜 그 실패를 용인하는 그런 연구 문화 또 베이직 사이언스에 대한 강조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전제로 하는데 만약에 성공하면 세상을 바꿀 만한 기술. 그래서 지금 키스트에서 하고 있는 기술들은 주로 그 자폐, 우리나라 자폐의 아이의 비율이 한 5% 정도 됩니다. 이 자폐 아이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시각 장애인에 대해서 인공 안구 연구라든지 노화 제어 연구. 그래서 불가능한 연구지만 꼭 성공하면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기술들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의
그 연구의 이정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저는 일단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Thank you, President 감사합니다. Yoon. We'll next go to 윤석재 원장님 President Wang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Q-chan of the 왕규찬 National Academy of Medicine. 원장님으로부터 발언을 네, 들어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원장 왕규창입니다. 제가 그 의사로 혼자 다른 분들도 이제 의사 몇 분 계시긴 했는데 이제 환자를 보는 의사는 아마 혼자인 것 같아서 제가 제 입장에서 그 의료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또 의학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큰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아마도 제가 오늘 맡은 역할은 메디컬 사이언스의 주로 포커스가 돼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극이지만은 이제 한국 전쟁이 생기면서 그 의학이 갑작스럽게 발전을 했죠. 불행하게도 그게 기초의학하고 같이 이렇게 발전하면 참 좋았을 걸. 되게 임상의학이 압도적으로 주도하는 그런 발전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의학이 좀 체질이 약하다. 물론 저희 책임도 있지만은 또 주변에서 좀 관심을 갖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건 아니면 비의사 또는 MD에 의해서 이루어지건 간에 기초의학 자체가 많이 허약하다. 이게 많은 지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의사과학자 문제입니다. 특히 기초의사과학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의학을 기본으로 하는 측면에서는 많이 좀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세 번째는 의과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명과학의 하나로서 21세기를 이끌어간다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말에 맞게 그런 노력을 하고 있나, 제도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나 그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의학계 내에도 그렇지만은 국가적으로도 NIH 같은 그런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첨단 바이오 헬스에 대해서 어떤 의욕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조언을 주실 게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이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President Wang. 네, I'll 말씀 come back 감사합니다. to the 네, points 그러면 that you raised. 원장님이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는 논의하면서 I'd like to 답변이 나올 next 수 go to 있도록 President 하겠습니다. Lee of, 그러면 다음은 유니스트의 이용훈 총장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발표하신 두 분께서 그리고 우리 슬래시 박사님도 말씀하신 게 베이직 리서치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저도 베이직 리서치 기초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도 베이직 리서치 얘기를 합니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나라의 국가 연구비가 국방에 대한 연구비 빼고입니다. 국가 연구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데이터를 하나 봤는데 아주 재미난 데이터를 봤어요. 그 데이터가 뭔가 하면요. 우리나라의 국가연구비 분포하고 미국의 국가연구비 분포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초연구하고 건강을 위한 연구비하고 두 개 합쳐서 한 25% 정도 씁니다. 반면에 경제에 대한 연구비는 50% 이상을 씁니다. 미국의 경우는 NIH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50% 이상이 건강 쪽으로 갑니다. 건강과 환경 쪽으로 50% 이상의 예산이 갑니다. 물론 국방비 빼고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구가 한 1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건강 쪽하고 기초연구를 합쳐서 60% 정도의 국가연구비가 미국에선 쓰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제 쪽으로 50%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걸 별로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연구비를 경제 쪽으로 다 쏟아놓는 건 생각 안 하고 기초 연구하는 사람들 잘 못한다고 야단만 치고 있는 이제 그런 형국이 되고 있고요. 그게 하나의 그 대한민국의 기초 연구를 막고 있는 하나의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까지 그
우리나라의 그 굉장히 유능한 젊은 학생들이 박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박사를 열심히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큰 이유가 그 병역에 대한 면제입니다. 인구가 줄고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 국방부에서 병역 특례의 그 TO를 줄였습니다. 줄이고 나니까 학생들이 박사과정을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지금까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대학원생에 대한 샐러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최저임금이 일반인에 대한 최저임금이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석사 과정하는 학생들의 평균 샐러리가 한 10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반밖에 주지 않으면서 석사를 하자, 박사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젊은이들이 병역 특례의 그 혜택이 없어지면은 안 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문제점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President Lee. 네, I would like to 이용훈 총장님 감사합니다. go next to Vice President of 자, Korea 그러면 이승규 바이오 협회 부회장님으로부터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요새 바이오 산업 전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본다면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주 크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모험 자본의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크게 두 가지 의견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위기라는 의견이 공존하게 되고 또 하나는 기회라는 의견들이 아주 팽배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전세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 산업이 차지하는 것은 2% 정도 미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후발주자가 뭔가 선발주를 캐치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혼란 왔을 때 캐치업하는 게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 작금의 사태들을 이제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바이오 산업의 혁신 생태계 관련된 부분의 논의가 한국 바이오 산업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가오는 여러 가지 기회 요소들을 좀 캐치업을 해서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 뭔가 의미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도록 하도록 오늘 이 포럼에서 많은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Thank you, Mr. Lee. I want to take 네, up 부회장님 말씀 two of 감사합니다. you, actually, all of you. 그러면 posed some 모든 questions, so maybe I want 패널리스트들에게 to take 저도 that up 질문을 and 드리고 use those 싶은데요. questions as an 그럼 opportunity 이 to go to 질문을 Paul, 통해서 and also 네, to Moody. 폴 박사님과 무디 박사님께 좀 President of the 의견을 National 청해 Academy of 듣겠습니다. Medicine in Korea, a model such as NIH. NIH와 같은 모델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NIH는 미국에서 잘 작동을 하고 있는데 Korea. 한국에 적합한 그런 NIH 모델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과연 NIH가 맞는 모델인가? Into that conversation. 경험을 토대로 보았을 때 한국에게 도움이 되고 적절할 수 있는 모델은 무엇일까요? Yeah, this is a very interesting 네, 아주 question. 흥미로운 but,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I'm not sure I can give you a very,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precise 있을지 and personalized, 잘 if you will, 모르겠습니다. answer because I'm not familiar with the current 네, 제가 state 한국 of the 상황에 대해서 Korean 잘 알고 있는 funding 것은 situation, 아니고요. how the 또 한국에서 research is 재원은 어떻게 organized. 마련이 So I 되고 can 또 just 연구기관이 make 어떻게 some 조직되고 general 있는지 comment. 잘 알고 Maybe 있지는 못하기 saying 때문에 일반화된 when NIH 답변을 could 드릴 do 수 better. 있을 것 Actually, 같은데요. interestingly, 저는 there are some NIH가 recent 충분히 debate 개선의 about, 여지가 크다고 how 생각합니다. NIH can be, 또 you know, 급진적으로 답변을 드려보자면 tear off and start over. NIH를 그냥 NIH is 폐지하고 moving 아니면 too 다시 slowly 시작해야 in 된다라고 할 translating, 수 research 있습니다. and 왜냐하면 그 into, 중개과학 into 부분이 better 좀 health, 취약하기 for the 때문입니다. American people. Another, important point is 또 두 번째로 the so-called 중요한 ROI 부분은 grant system. 바로 I 그 know 보조금에 about 대한 that ROI grant. ROI That's the major 입니다. funding mechanism. 그래서 essentially 기본적으로 is 그 investigator-driven 펀딩을 research. So, 하는 것은 또 투자를 scientists in 기반으로 universities, 하고 other 있습니다. places, 하지만 you're supposed to use that 자금을 money 받으면 only doing 보조금을 research. 받으면 You know, 연구에만 you're not 사용해야 supposed to 합니다. do something else. 이거를 가지고 So, for example, with the 다른 것으로 COVID-19, 유용하면 안 됩니다. Someone could have a new model. 발전을 빨리 할 수 없는 데는 이런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요. 새로운 모델은 이제 보조금 관련해서 ROI가 좀 식별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런 의견도 있지만 그냥 과학자분들이 그냥 보조금을 받으면 연구에 마음껏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음껏 연구를 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몇 년 전부터 제안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셰베즈 박사님. 네, 저는 참고로 자유의 힘에 대해서 믿는 사람입니다. 과학에 있어서 온전한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기초 과학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고 과학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연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한다면요. 실제로 그 관련 분야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알아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우수한 기초 과학을 기반으로 우수한 응용 분야가 나타날 것입니다. President Yoon from 네, 이제 그러면 키스트의 윤 원장님 오늘 발언 두 부탁드립니다. 분의 발제하고 지금 토론을 거치면서 참 우리나라는 이제 터닝 포인트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펀딩 시스템이라든지 이 연구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통령께서 글로벌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하자라고 해서 홍릉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연구별 특구를 지정을 해서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또 지주이사를 또 키스트가 또 스타팅합니다. 사실 1974년도에 지주이사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게 지금 상장된 하나의 벤처 캐피탈에 못 돼가지고 됐는데 진짜 이제 그 연구실에서 VC의 간극을 메꾸는 그런 그 지주이사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바이오 이코 시스템은 상당히 홍릉에서 아마 서울에서 유일하게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많이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이 홍릉에서 다시 한번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 말씀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Yeah, thank you, thank you. 네, 말씀 감사합니다. So in this next wave of 네, bio 그렇다면 revolution, 이제 바이오 혁명의 물결이 so how do we 또 오게 될 create, 텐데요. 2차 대전 the US 이후에 became a 미국은 technology leader 기술 on a global 리더가 scale, 되었습니다. 글로벌하게요. based on what it was able to achieve between 네, say 많은 definitely between 성과를 1950 and 이룩했고요. 2000. 1950년부터 2000년대 사이 많은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중 답 이유 중에 하나는 And so one of the issues 누구나 다 of 입학 course, it's a big 가능하다는 country with 겁니다. 350 million people. How do you do it 미국은 in a 3억 relatively small 5천만 인구를 So, 가지고 with 있습니다. respect to 그래서 굉장히 큰 regulations, 나라인데 and 한국은 this 좀 is what made 작죠. Silicon Valley as well. 혁신의 DNA가 있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도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Even for not 그 인재를 reasonable period of time. 일정 This is very much 시간이라도 immigration 유치할 수 policy 있다면 or even 이민 work 정책에 permit policy. 의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This is 워킹 above our 비자에 pay grade. 관한 걸 This is 수도 not, 있는데요. We're not going to solve this in the next 5 minutes. 저희가 뭐 but 5분 that is 안에 one of 이 the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helping the US, probably in Israel, 미국의 that played a major 경우에는 role. 이런 인재들을 잘 들여왔다는 것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일 민족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하나의 큰 벽이 We have, 저 있습니다. 그래서 two speakers in the previous 한국에 session, 이제 다양한 그런 방문자들이 Rodney and, 올 수 있게끔 하면 좋다는 Professor 생각이 Churchill 드는데요. here. 참고로 이제 So 로드니 they are 교수님과 examples. So 처칠 Korea 교수님께서 does do 여기 that.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시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제 말은 이제 방문 교수라든지 뭐 이런 포스닥에서의 방문 교수들 이런 거를 조금 더 초대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방문 교수를 이제 대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수준에서 좀 도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왕규창 원장님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실까요? 그 포스트 코로나에서 과거 코로나 전과 달리 좀 뭔가 교육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고 그것 때문에 좀 더 창의적인 교육 쪽으로 갔으면 하는 희망인데 그렇게 잘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Thank you. We have a red signal here that our time is up, but I 네, will 시간이 다 just 되었다라는 one 빨간 sentence 신호가 from you, Dr. Wong, 지금 and 떠오르고 want to add 있는데 anything. 왕규창 원장님으로부터 또 듣고 또 다른 분들 또 첨언하실 분 있으시다면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학계에서도 좀 혁신에 맞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데
아마 한국적인 그런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서 1년 후 우리 말씀하셨듯이 더 좋은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Just partly to address President Wang's 네, question. 그래서 I think 왕규창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기초 과학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학 연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환자를 보고 환자를 연구하기 때문에 인간의 요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이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빨리빨리가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모든 그런 혁신을 우리가 잘 구축할 수 있다면 그 이후의 혁신들은 뒤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단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우리를 자극하는 토론을 해주셨고요. 여기서 제가 기대가 많이 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이 한국의 그 연구 생태계에서 정말 다양한 리소스가 투입되고 있고 인구가 줄어들에 있어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